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니오에 대한 업데이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꽤나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규정에 잘 따르기만 한다면은 미국의 VIE 형태로 상장을 해도 관계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VIE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요. 중국에 실제로 알리바바나 아니면 니오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추가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상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법 조항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기업들은 쉘 컴퍼니와 일종의 조항을 맺습니다. 여기서 쉘 컴퍼니는 그냥 실태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케이먼스 아일랜드 컴퍼니가 바로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하겠죠. 여기 페이퍼 컴퍼니는 미국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 저희들과 같은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중국 기업에 제공을 합니다. 이로써 알리바바나 니오 같은 회사들은 투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중국 기업들이 얻은 매출액을 쉘 컴퍼니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페이퍼 컴퍼니, 니오나 알리바바의 경우는 케이먼스 아일랜드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바로 VIE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과 같은 외국 투자자들은 실제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은 갖고 있지 않고 있기에 설사 중국에서 VIE의 형태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을 상장 폐지한다고 했을 때 주주의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VIE 형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규정을 잘 지켜만 준다면은 VIE 형태로 상장을 해도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것은 이미 ADR로 상장한 중국 기업 알리바바나 니오 또한 VIE 형태로 상장을 한 것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1월 2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받아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니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니오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30% 가까이 빠졌고요. 빠진 이유는 나스닥의 하락과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좋지 않은 인식들 때문이었죠. 니오는 이렇게 RSI가 30 이하까지 빠져서 과매도 상태를 보이기도 했고요. 니오의 1차 저항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자칫 하다가는 다음 저항선인 23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니오의 펀더멘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니오의 매출액은 이렇게 매 분기마다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 실적은 매 분기 거의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총액 또한 매출액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며 2020년 3분기 때 14.5%였던 매출 총이익률은 2021년 3분기에는 이렇게 18%로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과거에 비해서 적자의 모습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더해서 니오는 2021년 12월 달에 2020년 11월 대비해서 105.6%나 높아진 출고량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니오가 출고한 차량 대수는 8940대로 지난해 동기간끼리 비교한다면 이것은 120.4%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니오에 대해 12월 20일날 바이 레이팅을 주었다는 것을 봤을 때 비록 2021년까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센티멘탈이 워낙 좋지 않아 지금까지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여줘 왔지만 그래도 2022년에는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2022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니오데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니오데이에서는 이렇게 ET5라는 새로운 모델이 공개되면서 ET5에 대한 관심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차는 1000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배터리 스왑 서비스와 함께 41,00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ET5는 자율주행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니오에 있어 ET5는 큰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오 또한 테슬라와 비슷하게 한 달에 107달러의 돈을 매달 지불한다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니오데이 때 큰 관심을 받은 것은 ET5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니오는 AR과 VR 기술을 차 내부에 도입시켰는데요. AR 회사인 Nreal이라는 회사와 합작하여
AR용 안경 그리고 VR용 안경을 니오 장착만을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이죠. AR 안경의 경우는 이것을 사용하면요, 자동차 속도나 내비게이션 및 충전소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6m 거리에서는 201인치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구현해 계기판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니오의 VR 글라스의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닌 정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차량이 충전 중일 때 대기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으로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오는 앞으로의 진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니오는 지금 벌써 이미 노르웨이에 진출한 상태이죠. 2022년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에도 진출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2025년에는 25개의 나라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니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지금 현재 이렇게 8.58이라는 PS 멀티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니오가 2021년에는 이렇게 80.41%의 매출 승률을, 2022년에는 73.14%의 매출 승률, 그리고 2023년에는 56.93%의 매출 승률을 이룰 수 있다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봐도 니오는 적어도 9.29 정도의 PS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까지 9.29의 PS 멀티플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위치에서 적어도 니오는 89.35%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니오는 전기차 경쟁사들과도 비교해봐도 가장 저평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오의 PS 멀티플을 NTM 기준으로 본다면 6.1로 샤오펜과 테슬라보다 훨씬 저평가인 셈이죠. 그리고 니오는 지금 현재 PS 멀티플이 NTM 기준으로 6.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오가 상장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 넘게 보여준 평균 멀티플은 바로 6.72입니다. 니오는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이렇게 펀더멘탈이 우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오의 지금 현재 멀티플 6.1이 상장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멀티플인 6.72보다 낮다는 것은 니오가 지금 현재 저평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VIE 구조에 대한 승인과 니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니오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VIE 구조를 갖고 있었기에 중국에서 상패를 한다고 해도 주주들이 반대를 할 수가 없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다행히도 중국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만 잘 따라준다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해왔습니다. 디디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컴플라이언스에 굉장히 잘 순응하기에 상패를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패라는 걱정거리가 많이 거둬졌다고 봤을 때 니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적 대비해서 니오는 저평가이며 니오데이 때 보여줬던 니오의 앞으로의 진출 계획 ET5 그리고 니오의 AR VR 글라스는 2022년 주가 향방을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